그래서 이제 간이 쪽을 일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이 쪽을 좀 말씀해 드리면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간이과세의 표준은 부가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예요. 그래서 이제 간이과세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합산한 금액이 뭐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이제 뭐 중개사법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석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계공이시면 그 법정 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정해서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법정 보수를 초과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예시를 들겠지만 이제 그 거래 금액의 한계율을 적용한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고 해서 청구해서 받으신 금액이 중개보수를 당연히 초과할 거예요, 그러면요. 상한 요율에서 부가세를 또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근데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이게 납부부가세 그런 개념인데, 납부를 하고 법정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받으신 다음에 부가세를 납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법정 보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중개사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초과 수수가 아니에요. 말로 계속하면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엑셀을 하나 가져올게요. 15억짜리 주택을 법정료율 1000분의 7을 적용해서 거래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일 때 가정을 하면은 중개보수는 1050만원, 10%? 그래서 1155만원 이렇게 되겠죠. 일반 사업자이고 불가세 별도 청구하겠다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돼 있고 계약서에 돼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도 줄 의향이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죠. 1050만원 이렇게 하신다, 공급가액 하시고 부가세 10% 하신 다음에 받으시면 돼요. 이제 말 그대로 일반일 때는 이게 요 금액이 법정 보수잖아요. 그리고 부가세로 의하면 이게 공급가액입니다. 그리고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매출액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기재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 금액이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부가세 예수금이고 납부 부가세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통장이나 뭐 수술 이만큼 하시면 부가세 신고 기간에 105만 원을 국고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중개사님 저는 부가세 포함해서 7% 이렇게 0.7 해서 이거 같은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보통 이 거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요율에다가 부가세를 별도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고 부가세까지도 소비자가 말 그대로 일종의 전가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난 모르겠고 공급대가 요 금액에 1000분의 7 요걸 맞춰주세요. 이렇게 되시면 1000분의 7을 여기다 놓고 요거를 1.1로 나눈 다음에 10%를 해서 이렇게 기재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 공급대가 1.1로 나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게 하나 있고, 또 잘 뭐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부가세 쪽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중간으로 이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를 별도한 금액, 포함한 금액해서 평균 정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60% 부담할게요. 소비자가 40% 정도 부담하셔갖고 이 정도 거래 금액이 되면 중간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뭐 딱 보니까 0.5, 0.5 이렇게 하시면 에버리지 뭐 이렇게 하셔서 중간 평균값 하시면 뭐 1100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협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준점을 요 공급 가액에 두시면 돼요. 보수 그리고 10% 부가세 별도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간입니다. 간이의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부가세를 기재 안 하는 거죠. 확인 설명서 한방 프로그램 보면은 확인 설명서 기재하는欄에 보면 일반 10%, 뭐 간이 4%, 간이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요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가세를 표기 안 한다. 4,800 미만이신 개공분들은. 그러면 1,050만 원의 공급 대가로 하시면 나중에 4%를 납부하실 겁니다. 공급 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10%인데 작년 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상반기 때는 3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는 40%로 올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납부 부가세로 납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1,008만 원 요걸 받겠죠. 근데 협의를 잘 하셔서 저도 부가세 4%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부가세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한방 프로그램도 보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여기에 여기 이제 4%를 곱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금액에 이제 4%를 해서 1,092만 원 요걸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가세 신고 기간 때 이 금액을 납부하시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중개 보수는 얼마가 됐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으시고 납부 부가세를 차감하면은 1,05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정 요율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10% 그걸 하실 수 있는 개공이신 분들이 별도로 10%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가세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받았어요. 납부는 4%니까 요 공급 대가에 4%를 납부하실 거예요. 차감하면은 1,108만8천원이죠. 이게 지금 법정 요율을 이 정도로 넘고 있잖아요. 588만8천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제 구청에 막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지는데 해결 방법일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중개보수 있잖아요. 받으시려고 하는 거 여기에 0.947을 곱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좀 숨기기를 해놨는데 계산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이 법정요율에 0.947을 하시면 공급 가액이 994만 3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0% 하면은 공급 대가가 1,093만 7,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납부 부가세는 여기에 4%잖아요. 이걸 차감하면은 딱 법정요율이 1,050만 원으로 해서 넘지 않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하셔갖고 10%를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의 종류 따라서 사업자를 많이 만나시는 분은 일반으로 바꾸시던 거를 오히려 이제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사업자의 거래가 많은 상가 근린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일반으로 아예 바꾸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인식을 좀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 절세 팁? 비용은 증빙을 많이 잘 챙기는 게 절세 팁일 수도 있지만 매출은 성실한 신고가 1순위입니다. 중개가 완성돼서 중개 보수를 받으시면은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만드실 거예요. 발행해서 건네실 건데 꼭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행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거를 잘 만드셔서 주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가맹점, 그러니까 리더기 같은 거를 조금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제로페이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 가맹점은 제가 볼 땐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받으시는 거고 신용카드를 받으면 수수료 나가고 이러니까 조금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매도인 같은 경우는 잔금을 받으셔서 매각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받으신 좀 수월하겠지만 매수인 입장에는 그 잔금 치는 날 취득세도 내야 되고 법무사 보수도 나가고 지금 집도 많이 고가여서 중개보수가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신용카드가 있으면 이제 채권회수가 좀 용이할 수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도 좀 고려해 보시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요. 중개물 확인 설명서 3페이지 중개보수를 보통 상한율의 한계점으로 풀리 딱 그 상한 리미트까지 기재를 하시잖아요. 보통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은 희망사항 내지는 받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협의가 이제 들어가는데 협의가 잘 돼서 실제 수령액이 그 상한율을 받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제 수령액이 미달하는 경우는 그걸 실제 수령액으로 수정을 해서 근거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를 소위 말해서 조서화 하시는 걸 제안 드릴게요. 왜냐면 사무소가 잘 돼서 정기 세무조사나 이런 걸 받을 때 매출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냐면 이 확인 설명서 요거 가져다가 거기 받겠다고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잖아요. 상한율로. 근데 실제 금액은 달라. 그럼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소명 요청을 못하는 건 아닌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거롭고 세월이 지나면 기억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확인 설명서 3페이지에 상한율로 기재된 것보다도 미달되게 금액이 변동돼 있다. 그러면 꼭 수정을 하시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것도 꼭 보관하시니까
그리고 보관하실 때 같이 이렇게 첨부하셔갖고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에 대한 이슈. 매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도 중개보수가 필요 경비로 차감 공제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할 때 이제 차감 항목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이게 덜한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중개사님, 저는 부가세 부담하기 싫고요. 현금 영수도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가령 뭐 200만 원이면 220을 청구하고 뭐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해야 되는데 그냥 200으로 하고 매출 신고 안 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뭐 현금 받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매출 신고 안 하면 부가세 납부를 안 하고, 부가세 납부를 안 하면 매출 포착이 안 돼서 종합소득세 과표가 줄어들고, 과표가 줄어들면 건보료도 줄어들고, 뭐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업 초반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으시면 나중에 크게 다칩니다. 조사 맞으면 추징세액이 어마어마해요. 부가세, 종소세, 그리고 가산세, 그리고 건보료 다시 계산해서 다시 날라오고, 완전 세금 폭탄 나오시면 폐업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성실신고 있는 그대로 매출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제안드리겠고요. 이런 말 하잖아요. 성실신고 그런 게 절세라고.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막 이렇게 매출 누락하고 그러다 걸리면 진심인데 폐업 할 수 있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정신적 디미지 이런 거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업 초기에 부가세 같은 것도 한두 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식이 있는데,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26호에 보면 현금 매출 증세서가 있어요. 이거 한번 작성해 보시면 사무소의 매출, 현금 매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매매 이런 거, 뭐 전월세 신고제 이런 걸로 거래 포착이 수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도 연동이 되어 있는데, 거래신고제가 지금 다 때문에 임대인, 매도인 그런 분만 이슈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님들도 여기에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좀 부탁드린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로써 이제 매출이랑 비용까지 말씀드렸고,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포괄량수도도 있었고, 뭐 권리금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이 간이한테 팔 때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뭐 간이가 일반한테, 간이 일반, 뭐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반대편도 있잖아요. 사고파기사, 경우에서 16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 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